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4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나경원 의원이 보수 결집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지도부가 좌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을 또 모으고 또 조직화해가지고 움직이는 모습, 누가 봐도 꼭 보수 결집이다, 나경원 개인 정치다를 떠나서 보수 정당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겠죠. 좌클릭을 할 것이 아니라 보수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또 이승만 기념관 생기게 되면은 이승만 정신 널리 퍼뜨리면 그게 보수가 확장이 되는 거죠. 중도한테 가서 표 주세요가 아니라 보수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경원 의원의 연이은 보수 결집 행보에 한동훈 당대표가 연이어서 불참했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우의 격돌이냐, 이념 때문이냐, 아니면은 전당대회 때의 앙금이냐, 소신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경원 의원의 행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지도부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시켰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입을 다물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한편 한동훈 측에서는 이념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때 아닌 이념 논란이 왜 벌어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관련 행사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조기 건립을 위한 국민 관심 제고 국회 지원 방안 간담회였는데요. 이승만 기념관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왜곡돼 온 것이다 라는 게 나경원 의원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는 기념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가 그동안 왜곡된 것 아닙니까? 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시작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비판을 보면서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동안 이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단됐고 기억은 늘 선택적이었습니다 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세 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면서 제대로 기념관을 건립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받고 더는 역사가 선택적이거나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라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잘못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황식 전 총리는 그동안 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라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건축 후 완공시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만든 건국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건국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에 비참함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광복절 전후로 이념 논쟁이 벌어졌을 때 당 지도부가 대변인 성명 외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실망했다라면서 우리도 수세적으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라고 당의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당 지도부 얘기하는 거죠. 김민전 최고위원도 광복 79주년을 지냈음에도 아직도 언제 나라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게 답답하고 암울하다면서 이런 사춘기적인 논쟁을 더는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모임에는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나경원 의원의 보수 결집 행사에 한동훈이 연이어 불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앙금이냐 소신이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동훈 측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은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앙금 탓이다, 정책 소신에 따른 것이다 라는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행사 같은 경우는 권성동, 인요한, 김민전, 강명구, 박수영, 박성훈, 구자근 의원 등 대통령실 출신이거나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대거 참석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코로나 확진으로 원래 일정표에도 다 올려놨는데 못 나왔죠. 하지만 한동훈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7시 30분부터 비공개 일정이 잡혀 있어서 참석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비공개 일정 무엇일까요? 자, 앞서서 한동훈은 나경원 의원이 8월 21일에 열었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세미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오전에 비공개 행사가 잡혀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부 한동훈 지지층들은 초대를 안 해서 안 왔다라고 얘기했으나 그 설명이, 한동훈 측의 설명은 일정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비공개 일정, 뭐 이렇게 비공개가 많은가요? 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한동훈의 연이은 불참을 두고 당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는데요. 왜냐하면은 같은 날이었던 8월 21일 친한계 장동혁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 입법 토론회, 그리고 송원석 의원이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간담회에는 한동훈이 직접 나가서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와 금투세 폐지 등의 자신의 정책을 강하게 피력한 것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히 친한계에서는 정책 소신을 지키고 이념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한동훈이 나경원 의원과 선을 긋는다는 오해를 무릅쓰고 나경원 의원 토론회에 가지 않은 것이다. 근데 보통 보면은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안 가면 일정 때문이구나 할 텐데 두 번 다 안 가면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문제, 이념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재라 중도, 수도층, 그리고 수도권, 청년의 외연 확장을 꾀하는 한동훈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주제라는 게 주변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한동훈의 전략적, 선택적 행보에 대해서 친윤계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보수의 정체성, 보수 정당의 정체성 그 자체라면서 광복절 전후로 대한민국 정체성 논란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이 거세게 공격하는데도 우리 당 지도부는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다라면서 당의 태도가 갑갑해서 간담회에 내가 나온 겁니다 라고 한동훈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시절에 앙금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한 당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직자라고 얘기한다면 한동훈이 임명한 사람이겠죠. 친한계 의원들 토론회는 모두 가고 나경원 의원 행사는 모두 안 갔으니 오해가 나오는 것 같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동혁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대요. 나경원 의원의 이승만 기념관 조기 건립 행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호응하겠지만 당 차원에서 우리가 당에서 다 같이 하자는 아니다. 지금 그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최상병 특검법 등을 주제로 민심 전략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움직임을 광복절 논란, 민심을 갖다가 요동치게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보수 의제를 둘러싼 진영 내 대립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동훈은 격차 해소가 주요 정책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장과 분배, 진보 보수 간의 의제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는 좌클릭을 하겠다. 유승민이 왔던 합리적 보수로 가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최근에는 뭐 조경태 격차특위위원장이 25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경원 의원이 이념을 강조하고 있고 반면에 한동훈은 좌클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권성동 의원도 지금 들고 나온 상황이고 장동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념을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정당이 보수의 이념을 멀리하고 좌클릭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뭐냐면은 뭐 산토끼 따라가면은 그 집토끼는 알아서 따라온다. 산토끼를 잡으면 집토끼는 알아서 따라온다는 전략일까요? 아니면은 보수 이념을 확실히 하고 이승만 기념관과 같은 뭐 일종의 교육시설 아니겠습니까? 사실 단순히 기념관이 아니죠. 교육시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승만 정신을 전달하고 대한민국의 보수 이념을 확실히 하고 건국 정신을 확실히 해서 보수를 더 그러니까 좌클릭을 통해서 보수 정당의 투표율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보수의 이념을 널리 확산해서 대한민국을 보수가 더 많은 나라로 금방 걸리진 않겠죠. 20년이 걸리건 30년이 걸리건 차분히 우리가 확대를 시키는 것이냐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것이냐.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네요. 보수정당은 보수정당다워야 되는 거고요. 보수정당을 좌클릭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들끼리 당을 따로 만들어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보수우파의 이념 지키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정신, 산업화 정신,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애민정신을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